살다 보면 알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 지나온 시간만큼 삶은 엉켜 있었고 나는 나를 점점 모르게 됐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고 살면 편하지 않을까? 굳이 알아서 뭐해?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돌립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으며 진실을 외면하죠. 하지만 삶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유도 모르게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혼잣말처럼 되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그 말은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었느냐, 모른 채 했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중년의 삶은 단순한 판단보다 깊은 이해가 더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날 지치게 만드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삶의 자리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다 살아낸 것 같아도 정작 내 삶의 이유는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무지는 고요하게 퍼집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존감을 침식시키고 시간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허가 현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의 시작이 곧 삶의 시작입니다. 아프더라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책임지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지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탓, 환경의 탓이 아니라 내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말 앞에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과 무지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건 결국 자기 삶을 얼마나 들여다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삶은 오늘의 삶을 어제와는 다르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처음엔 몰라서 실수합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고 삶이 가르쳐주는 당연한 통과 이래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실수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도 애써 외면했다는 데에 놓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진실을 회피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악이라는 뜻입니다. 중년이 되면 더 이상 무지로 핑계를 댈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쯤은 느꼈고, 한 번쯤은 짐작했고, 한 번쯤은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뭔가 이상한데 나는 왜 이 일에 자꾸 지치는 걸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하지만 질문을 멈추고 현실을 탓하며 그저 버텨내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이름이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외면의 습관에서 자랍니다. 묻지 않기, 따지지 않기, 불편한 걸 애써 웃으며 넘기기. 그래서 무지는 게으름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보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삶은 점점 흐려지며 마음의 근육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이기적이었다는 걸, 내가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걸, 내가 지금 외면한 게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나면 비로소 삶은 내 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지는 책임을 미루고 삶은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을 미루고 있나요? 그 질문을 아직 묻지 않는 이유는 정말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중년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알면 더 힘들어질까봐 모른 척하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도, 직장에서의 부당함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그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자 하며 덮고 또 덮습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흐릿해지고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삶은 책으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그게 그의 말이 겨냥한 유일한 선입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고, 더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니까요. 알게 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알게 되면 내가 떠안아야 할 책임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무지는 어느새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도망치는 구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다릅니다. 삶은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혼자서 견뎌야 할 때도 많지만 그 고통은 방향이 있습니다. 무지는 막막함을 남기지만 삶은 나아갈 길을 남깁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왜 자꾸만 반복되는 상처를 받는지, 왜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그 질문을 피해갈수록 삶은 더 고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도 이미 몇 번이나 떠올렸던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붙잡고 마주 앉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악이라 했지만 그 말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기를 멈추지 않는 한 삶은 늦지 않았고 변화는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 피하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암일지 모릅니다. 진실을 안다는 건 단지 정보를 하나 더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지금껏 쌓아 올린 것들을 다시 의심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삶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이 곧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삶이 언제나 달콤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스스로를 구하게 됩니다. 중년의 시간은 삶의 결들을 다시 만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천을 펼쳐 그 주름을 하나하나 펴보는 것처럼 이 선택이 정말 내 의지였는지, 그 관계가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차분히 다시 묻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립니다. 문제를 알게 되면 해결해야 하니까요. 정체를 알게 되면 더는 핑계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알게 된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삶을 나아가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무지는 영혼의 병이다. 그 병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퍼지고 말없이 사람을 무디게 만들죠. 자기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마저 흐려지게 합니다. 하지만 삶은 다릅니다. 삶은 찌릿하게 깨우치게 만들고 불편할 만큼 뾰족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선 이제 피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선이 되는 순간입니다. 알게 된다는 건 내가 무지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고, 그 인정에서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꺼내지 못한 암이 있다면 그건 당신 삶을 향한 가장 정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엔 실수하고 돌아서서야 후회하고 그제야 이유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는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악은
무지를 깨닫고도 머무는 태도였습니다. 몰랐던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외면하는 건 삶의 길을 스스로 꺼버리는 일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무지를 탓하는 대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가? 왜 같은 상처를 같은 자리에서 또 받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미 아닌 회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곁에 왜 계속 남아 있는지, 이미 의미를 잃은 관계를 왜 아직도 쥐고 있는지, 내가 싫어하던 방식으로 왜 나도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무지라는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는 처음엔 편합니다. 정해진 방향도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어느 쪽으로도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알 하나를 용기 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자주 숨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지금 내 불안은 상황이 아니라 내 무지에서 시작된 거구나. 이 작은 알미, 삶을 돌리는 첫 방향이 됩니다. 무지는 불편한 것을 피하게 만들지만 알은 불편한 것을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견디는 사람만이 비로소 달라진 삶을 만납니다. 당신이 지금껏 피하고 있던 말, 외면했던 감정, 애써 못 본 척했던 관계,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암으로 옮겨놓을 시간입니다. 그건 당신이 무지에서 빠져나와 더 깊고 선명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암을 오해합니다. 모든 걸 꿰뚫어야만 삶이 바뀔 거라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암은 전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인정에서부터 진짜 암은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믿고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외면합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알을 시작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서투르게 후퇴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진심의 흔들림이고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방향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년의 삶이란 그 흔들림과 다시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나, 이미 정해졌다고 여긴 관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단념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 다시 의심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거기서 알은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선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암이라는 겁니다. 알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알았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암은 정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고르는 말, 내가 선택하는 하루, 그 모든 것에 이제는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랐어요라고 말하던 시간을 지나 압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은 그렇게 무지에서 알로로 그리고 알에서 변화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알 앞에 서 계신가요? 그 알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멈춰 서 있는 중인가요? 암은 언제나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껴안고 걷는 사람이 오늘의 어둠 속에서도 내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지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도 외로워집니다. 이전에는 몰랐기에 다 함께 웃었고 다 함께 속았으며 때로는 그 속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가 생깁니다. 무지의 안락함은 사라지고 분별의 고요한 외로움이 찾아오지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암이란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자신과 마주서는 일입니다. 그 마주섬은 때로는 쓸쓸합니다. 함께하던 사람들과 속도를 맞출 수 없고 예전처럼 순응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또렷해집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침묵할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암을 통해 내면의 조용한 등불 하나를 켜게 됩니다. 그 등불은 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쉽게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그 불빛은 당신의 발 앞을 비추고 당신의 관계를 천천히 비춥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말하는 바가 내 삶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그 신중함은 겉보기에 느려 보이지만 그 속도야말로 알미 만들어낸 삶의 리듬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쉽게 위로하고 단정적으로 조언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말들 속에서 내면이 없는 소리를 조용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알미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지식보다도 설명보다도 한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조용히 듣고 조심스레 말하고 쉽게 웃지 않지만 마음은 항상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지를 지나 알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은 비록 시끄럽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사람으로 조용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은 혼자일 수 있어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한 줄기 빛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외부를 먼저 탓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할수록 삶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내 인생인데 그 방향과 이유가 다 남 탓으로 설명되기 시작하죠. 소크라테스는 그 흐름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그렇게 느꼈는가?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삶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중년은 이 질문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는 시간입니다.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 말을 믿게 되고 자기 생각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확신이라기보다 어쩌면 무지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건 내 성격이 그래. 그 말 안에 내가 외면한 감정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택들이 조용히 숨어 있죠. 삶은 그 습관화된 나를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왜 나는 늘 비슷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가? 그걸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무지는 바깥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향하지 않는 시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 그는 믿었지요. 그래서 그의 철학은 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더라도 끝엔 결국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는 너 자신에게 정직한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삶은 언제나 나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끝내 자기 삶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는 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이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내 것일까? 아침에 일어나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감정을 견디다 보면 삶이 마치 어디선가 흘러온 강물 위를 그저 실려가는 듯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강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알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알미 있는 자는 스스로를 이끈다. 무지한 자는 남에게 끌려간다. 이 말은 지식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지를 벗어나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남보다 똑똑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로 살기 위함입니다. 무지는 사람을 외부에 종속시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고 관계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스스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 채 상황에 밀려 살게 되지요. 반면 앓은 사람을 내면으로 돌려 세웁니다. 생각하고 묻고 분별하게 하며 지금 이 선택이 나의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어보게 하죠. 그리고 그 되물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중년의 삶은 바깥의 성취보다 안쪽의 주도성이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 삶을 계속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걸 모른 채 흘러가면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어딘가 삶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가 떠오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암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셈입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질문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것, 그것이 삶을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암에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루가 비로소 당신의 삶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다 이해했다. 더 이상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확신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말한 암이란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말 안에는 인간의 겸손, 그리고 깨어있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를 때 더 위험해집니다. 그 무지는 사람을 쉽게 만들고 세상을 단순하게 나누게 하고 결국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듭니다. 반면에 암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성급히 결론 내지 않으며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암은 삶을 더디게 만들지만 그 더딤 안에 깊이와 넓이를 남깁니다. 중년의 삶은 이제 빠름보다 깊음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금은 느려도 더 정확하게, 조금은 불편해도 더 진심으로 자기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 말에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을 왜 떠나보낼 수 없었는지,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다신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두렵지만 결국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암을 윤리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당신이 사는 이유를, 당신이 견디는 감정의 정체를, 당신이 놓치고 있는 마음의 방향을, 그 물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지를 벗어나 암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 암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언제나 살아있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 감각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암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모르고 흘려보낸 시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무지를 껴안고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